안녕하십니까. 김해동광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 1단원, 2단원 요약하는 되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1단원과 2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3단원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어 교과서 아직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국어 교과서가 준비된 친구들은 92쪽을 펴주세요. 자, 국어 교과서 준비됐습니까? 자, 3단원 제목은 글을 요약해요입니다. 글을 요약해요. 자, 요약이 뭐죠? 요약. 네, 요약은 많은 내용을 또는 긴 글을 줄인다는 거죠. 줄일 때 여러분들 분량만을 생각해서 줄이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글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요.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 중심 문장들만 모으다 보면 긴 글도 짧은 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문장을 찾는 것. 중심 문장을 찾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심 문장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글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네, 바로 글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 중요한 거 중심 문장 그리고 구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미 배웠습니다. 이번 5학년 1학기에서 중요한 것은 글의 구조예요. 구조.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글의 구조, 즉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설명 방법인데요. 몇 가지가 있었나요? 선생님이 초성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설명하는 글의 구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아직 말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거 뭘까요? B로 시작합니다. B. 네, 비교 이거요. 비교. 두 번째는 대로 시작해요. 대조. 세 번째는 열로 시작해요. 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단원에서는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비교, 대조, 열거를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글의 구조가 눈에 보이면 중심 문장을 찾기가 쉽고요. 이 두 가지가 되면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글을 요약해요.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92쪽, 93쪽을 넘어서 한 장씩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목소리를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94쪽, 95쪽에서는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 나누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98쪽, 99쪽. 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나온 글이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101쪽에 나온 글은 3개의 탑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98쪽 다보탑과 석가탑은 먼저 99쪽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을 찾고 나서 두 번째 활동에서 이 글의 설명 방법을 확인했죠. 바로 두 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나온 말이 바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비교.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 대조를 배웠습니다. 즉, 이 글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 다보탑과 석가탑의 차이점을 찾은 거죠. 그럼 한 걸음 물러나서 98쪽의 글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 글의 제목은 다보탑과 석가탑인데 두 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그리고 이 글의 구조는 내가 읽어보고 나니까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자, 같은 글이라도 글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졌던 글이 바로 세 개의 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다양한 탑까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죠. 자, 이 세 개의 탑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했습니다. 나열해서 설명. 이처럼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네,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글을 통해서 비교, 대조, 열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글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3단원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새로운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3단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조금 비스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목은 남극과 북극입니다. 뭔가 글의 제목에서 글의 구조가 어떨지, 설명하는 방식이 어떨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네. 자, 이 남극과 북극은 신현종님이 쓴 글이고요. 한 권으로 보는 그림 세계지리 백과사전에 실린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출처를 밝혔고요. 그럼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남극과 북극. 남극과 북극은 모두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태양열을 적게 받아 춥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지구 육지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큰 대륙이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대부분이 얼음 지역입니다. 또 남극은 기후가 혹독하게 추워서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고 이끼류만 바위에 붙어 살 뿐입니다. 동물은 펭귄과 고래, 바다 표범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북극에는 이끼류와 풀, 사초 등 18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으며 북극곰, 북극여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자, 남극과 북극을 읽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할 일은 3단원 제목처럼 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글을 요약하기 전에 선생님이 과거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글의 문단 나누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단 나누기. 이미 우리 3학년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단을 나누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의 구조가 보이고 구조를 통해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네, 새로운 문단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들여쓰기로 시작합니다. 들여쓰기. 들여쓴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한 칸 밀어 쓴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밀어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것처럼 여기도 밀었죠? 여기도 밀었었죠? 여기도 밀었었습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느냐?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들여쓰기. 자, 그럼 들여쓰기 한 것을 찾았다면 문단의 시작 지점을 찾게 된 거죠. 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여기였네요. 남극과 북극은. 두 번째 문단은 어디죠? 그렇죠. 하지만 앞에. 세 번째 문단은 어디입니까? 네, 또 앞입니다. 자, 그럼 남극과 북극,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글은 전체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문단은 1문단처럼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이 있고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죠?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장이 하나라는 증거는 마침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하나, 둘,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극과 북극은 모두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태양열을 적게 받아 춥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심 문장을 찾는다고 했죠? 중심 문장. 문장이잖아요, 문장. 선생님, 1문단에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1문단에 있는 이 첫 문장, 이 문장 자체가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중심 문장은 보통 내용이 간추려져 있지 않나요? 내용이 너무 긴데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볼게요. 1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무엇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힌트가 문장 속에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가요? 자,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 자, 그러면 이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앞에 구구절절 설명이 많긴 한데 결론은 태양을 적게 받아 어떻다? 그렇죠. 춥다는 겁니다. 공통점 뭐다? 태양을 적게 받아 춥다는 공통점이 있다. (1문단을) 제가 이렇게 간추렸어요. 1문단을. 2문단입니다. 2문단 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2문단 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을 녹화하는 중에 홍당무 친구 2명이 왔는데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여기 와서. 자, 우리 홍당무의 선생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죠. 한수영 친구와 김민지 친구가 왔습니다. 자, 2번 문장,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은 한수영이, 두 번째 문장은 김민지가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남극은 지구 육지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큰 대륙이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대부분이 얼음 지역입니다. 잘 읽어줬어요. 자, 첫 번째 문단과는 좀 다른 느낌의 글이네요.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두 번째 문단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하지만이죠. 우리는 이 하지만에 집중해야 돼요. 하지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종류의 말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서술한 내용과 뒤에 서술한 내용의 흐름을 연결 지어주는 거예요. 이때 연결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연결될 때의 접속사는 지금처럼 하지만을 쓸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런데 등등의 접속사를 쓸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쓴다면 그리고, 또한 이런 접속사를 쓸 수도 있죠. 지금 하지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만이에요. 자, 하지만이 나왔다는 것은 쭉 내용을 보니까 남극과 북극의 표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남극은 큰 대륙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또 반면이 나오네요. 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위에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대부분이 얼음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이거 좀 얘가 화살표가 못생겼네요. 슉슉슉슉.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고요. 여기서의 중심 문장은 사실 두 문장 모두가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각각 간결하게 썼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과학적인 상식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바다입니다. 두 번째 문단 찾아봤고요. 세 번째 문단 넘어가기 전에 잠깐 과학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남극은 뭐라고 부른다? 남극은 남극 대륙이라고 부르죠. 북극은 뭐라고 부른다? 북극 바다라고도 하지만 바다를 한자로 써서 뭐라고 할까요? 북극,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북극해라고 합니다. 혹시 집에 지구본이 있는 친구 또는 인터넷 접속해서 세계 지도를 볼 수 있다면 양극지방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또는 학교 오는 날 교실에 있는 지구본, 여러분들 교실에 다 지구본이 있거든요. 지구본을 통해서 남극 대륙과 북극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잠깐 동안의 깜짝 과학 상식이었고요.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접속사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네, 또라고 나왔습니다. 또라는 말은 뭔가 분위기 전환, 반대되는 말을 쓴다기보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뭐였는데요? 두 번째 문단이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럼 또 차이점이 나오겠다, 그렇죠? 자, 또 남극은 기후가 혹독하게 추워서 남극에는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고 이끼류만 바위에 붙어 살 뿐입니다. 동물은 이러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에 비하여 북극에는 이러한 식물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도 뭐다?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다. 위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두 번째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2. 내용은 뭐였어요? 내용은 남극과 북극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고 할까요? 남극과 북극에 살고 있는 생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 한 문단, 차이점 두 문단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 글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위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뭔가요? 그렇죠.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교. 그 다음 대조의 설명 방법이 또 사용되었죠. 자, 비교는 우리가 무슨 점? 그렇죠.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글쓴이는 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 글쓴이 누구였어요? 신현종 선생님은 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남극과 북극을 썼을까요? 역시 5학년 친구들 1학기 때 국어 수업을 잘 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글쓴이가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이 글을 쓴 이유 첫 번째, 남극과 북극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하려는 이 대상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선생님 2단원의 제목은 3단원의 제목은 글을 요약해요 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 글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어. 야, 이거 아직 안 읽어봤는데 어떤 글이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할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다.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글. 자, 3단원 글을 요약해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문단 찾는 연습, 중심 문장 찾는 연습, 그리고 중심 문장들을 전체에 아울러서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찾는, 주제를 찾는 연습까지 앞으로 2학기에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